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연결해서 공매도 재개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요. 공매도는 이거 잘못된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막상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어려워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 공매도가 뭐고 왜 금지가 됐다가 지금 다시 또 풀어졌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공매도를 이야기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신용융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 주가가 올라갈 거로 기대되는데 지금 돈이 없죠. 그리고 증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갚는 게 신용융자라는 거고요. 네. 그 반대되는 개념이 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서 그 주식을 갚아주는 게 공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주가가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8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0만 원에 빌려서 팔고 8만 원에 다시 사면요. 물론 거기가 수수료 이자 같은 게 들어갑니다만은 네. 한 2만 원 20%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작년 3월에 코로나19로 주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를 하면은 주식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몇 번 연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다음 달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죠.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주식을 잘 안 빌려줬고요. 빌려줄 때 이자도 좀 높게 했었고, 그 다음에 빨리 좀 주식을 갚아라 이런 요구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좀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종목,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이런 거 풍부한 거 유동성이 가진 주식을 대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부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공매도라는 게 저도 아직 못 해봤었습니다만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한국금융투자에서 물론 사이버 교육입니다만 한 30분 정도 된답니다.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거래소 또 모의거래 이거를 한번 한 사람한테 한해 가지고 전액에 1단계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식을 빌려 쓸 수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하고요. 그 뒤로 이제 공매도가 익숙해진 분들한테 그 한도를 점차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동안에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만 공매도를 주로 이제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개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자꾸 보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반발심만 커졌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공매도를 지금 허용을 했는데 의무 상환 기간을 60일로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왜 정한 겁니까?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60일로 결정했는지 이거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주가는 특정한 기업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공매도라는 게 떨어져야지 공매도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60일로 한도를 정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건 기간은 증권회사하고 서로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이 기간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직도 개인들한테는 60일로 제한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거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아직도 개인 측면에서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참여하기는 좀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 한 2조 원 이상 공매도 물량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과거보다 이제 주식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고 아마 저 이자율도 그렇게 높게 받지는 뭐 기간하고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도 개인들이 뭐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이런 평가는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공매도하는 거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뭐 옵션이나 선물 투자하는 개인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공매도가 뭐 개인 투자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는 거는 좋은데요. 네, 그런데 정말 기업 분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 증권회사가 리서치 센터 들어가면은 뭐 주요 종목별로 뭐 기업 이익이 얼마냐, 적정 주가 뭐 계산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분석을 특히 그 재무제표 분석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허용폭이 넓어지면서 시장 전체,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가가 뭐 경기 좋아지고 있지만은 기업 수익에 대해서 조금 가대평가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공매도 당일보다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제가 보니까 항상 미리서 선반영하거든요. 오늘 우리 코스피 뭐 주가 지수가 1.5%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공매도 대상이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1.8%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미리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경제 작년 그 5월을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네, 특히 우리 GDP에서 수출이 한 4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수출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45%나 증가했어요. 실제 일하는 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20억 달러로 36%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뭐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주가가 약간 지금 최근에 조금 가대평가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미리서 보이기는 보일 텐데 네. 뭐 그렇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매도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예. 하여튼 개인이 참여하실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도 하시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0대들 사이에서 뭐 비투 열풍이 특히 30대도 그렇지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예. 20대 10명 중 4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부채가 1년 전보다 75% 늘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런 주식 열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주식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올해 금리가 약간 오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년 그 이자가 한 0.9% 안팎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돼요. 코스피 전체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한국의 자금 순환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개인들이 금융자산 중에서 한 22% 정도를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한 50% 정도거든요. 50%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경제 환경, 저금리 환경을 생각하면은 뭐 22%보다는 다소 높아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좀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건전하게 하면 참 좋긴 한데요. 왠지 예. 불안해서. 왜냐하면 사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주식 투자가 어찌 보면 예. 계속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만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장기 수익만 기대해가지고 네. 그러는데 제가 주식시장 30년 이상 지켜보고 저도 실제로 주식 투자 해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최우량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주식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단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얼마씩 은행에다 적금 들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은행도 주식도 그런 식으로 적금형 형태로 사면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근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학개미에 이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까지 등장했어요. 예. 근데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우리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평가해 보면은 미국이 명목 GDP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소위 PER 이런 거로 평가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되면요.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상당 기간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기는 오를 텐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광풍이 지금 나올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도 대단한데요. 이게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 단지 투기 수단이다, 투자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페이팔 그다음에 테슬라 여러 회사들이 그거 가지고 상품을 거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코인이라는 게 기업 분석 영업이익이 얼마나니까 적정 주가가 얼마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평가해서 얼마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평가는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코인이라는 게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늘 좀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왜 지금 코인이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갖느냐? 지금 미국 대부채가요 작년 말 보니까 14조 달러나 되거든요. 네. 미국 대부채가 엄청 많고 그래서 미국 경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과연 달러가 믿을 수 있는 기축통화인가 이런 의심이 일부에서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대체 자산을 찾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인 가격도 그렇게 올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가상화폐 시장을 단속하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단속하면 좋을까요? 예, 돈 셌다 등 불법 행위에서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미국 최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게 제도권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제도권 내에서 어떤 식으로 공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제도권 편입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불법 행위는 막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건전한 투자 행위를 유도하면은 하나의 저는 투자 수단은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오겠습니다.
듯이